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정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우리나라나 서양에서는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남자들끼리 어깨동무라면 몰라도 다정히 손을 잡고 걷는 예는 참 드물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남자들끼리는 손을 잡고 걸어도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처럼 인간은 저마다의 문명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임의적이고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나쁜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른 성장 환경 속에 있다가 우리는 친구나 동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상대는 옳지 않다라는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결국 내 오름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는 옳지 않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상대가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내가 괴로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상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으니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상대는 옳지 않은데 라는 전제 조건을 그대로 두면 도저히 내 마음이 수긍해 주질 못합니다. 이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이나 친구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해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심통부리기에서는 우울증과 화병으로 내원한 한 여대생의 사례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대생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에도 시달립니다. 급기야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자해 충동까지 나타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친구와 교수님과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 조장을 맡은 친구가 매사에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몇 날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그 장소로 오라며 문자를 날리는 식입니다. 불만을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지가 않았답니다. 결국 이 여대생은 조별 과제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게 되고 과제 수행차 만나야 하는 외부 인사들과의 중간 일정까지 취소돼 버렸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교수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모든 게 자신이 불성실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그 조장 학생 입장만 두둔하는 통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거죠. 게다가 조장은 교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통에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편파적인 교수님에 대한 원망까지 더해져서 잠을 못 이뤘던 거죠. 그런데 교수님한테는 오히려 나쁜 학생으로 찍힌 것 같고 조장은 말을 해도 그런 태도를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에 가면 이 수업 하나 때문에 온 정신이 멍해지고 대학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답답함이 자해 충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바뀌지 않는 상대에 대한 분노의 화살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자 결국 자기 자신으로 향해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는 조장도 교수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뿐입니다. 나에게 분노를 치밀게 하는 상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상대를 이해한다는 방식은 상대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는 식이었던 겁니다. 옳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 방식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내적 모순이 계속 생겨납니다. 자꾸만 더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억누르고 상대 입장대로 무조건 따라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억지 이해와 참아주기보다는 상대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는 바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는 도대체 어떤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런 식의 행동을 했을까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점 주인이 1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고객에게는 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고객인 나는 2배로 바가지를 씌우는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이 듭니다. 110원이나 120원 정도에 팔아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옳고 상대는 나쁘다는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상대는 내가 어떻게든 뜯어 고쳐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를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고객은 싼 값에 사기를, 상점 주인은 더 비싼 값에 팔기를 원하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누가 틀린 것일까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 간에 이익의 입장차가 존재할 뿐이죠. 이렇게 될 때 그래도 상대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 나라도 내가 상점 주인이면 기왕 조금 더 이윤을 남기고 싶겠네라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의 전부인 겁니다. 나라면 그래도 당장은 이윤이 적어도 싸게 팔아서 단골 고객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방식이고 내 선택이죠. 상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 주고라도 꼭 사야만 하는 상황이면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화병까지 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의 행동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교수님은 도대체 왜 제대로 이야기도 안 듣고 조장편만 들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려고 했을까요? 교수님의 행동 또한 옳고 그름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또한 교수님의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교수님은 이런 일에 깊이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니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각자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면 학생 각자의 주장에 경청하고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떨까요? 간단합니까?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교수님도 자기 일로 바빠 죽겠는데 차분히 이런 일들을 다 따져보고 싶을까요? 그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도 교수님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다만 이를 교수님도 나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관점에서 자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깡패가 길에서 여자를 폭행합니다. 행인들이 옆에서 지켜보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에 위배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 폭력이 옳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저 폭력이 옳지 않다는 건 다 압니다. 다만 자기 이익이 더 우선이니까 신고하거나 깡패와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조장 친구는 어떨까요? 그도 철저히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일정을 단독으로 정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도 자기 이익이 더 큰 거죠. 우선 조원들이 자기를 잘 안 좋아하니까 같이 만나면 불편한 겁니다. 관계자나 교수님에게 선물 전달도 혼자 가서 하면 혼자만 생색이 더 납니다. 조원들이 함께 모은 돈으로 자기 혼자 생색이 더 나는 거죠. 당장 몇몇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다른 이익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인생관이고 선택이란 겁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그건 그 친구의 인생입니다.
내가 걱정할 것도 개입할 문제도 아니죠. 이게 상대를 이해하는 전부입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쫓으면 사람을 잃고 더 큰 것을 잃겠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팔자고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 상대의 행동은 더욱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단기간에 이익을 쫓습니다. 그게 그 사람 능력이고 한계죠. 그릇이 큰 사람은 단기간의 이익을 양보하고 좀 더 큰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쫓아간다는 건 공통적입니다. 상대를 자기 이익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덜 엮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격적 한계와 자기 이익으로 인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게 내 이익과는 방향이 맞지 않고 서로 충돌했구나. 나는 110원에 사고 싶었지만 저 사람은 200원에 팔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이익을 절충해야겠구나라는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 여학생의 이익은 결국 좋은 학점을 받고 학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굳이 그 조장 학생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다 자기 이익을 놓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옳든 그르든 그건 개의치 말고 내 학점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대생이 자해 충동까지 왔던 건 고립감 영향이 큽니다. 교수님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내 입장을 이해해 주겠거니 내가 옳다라고 말해 주겠거니 했던 기대가 무너진 거죠. 직장이나 조직 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나는 옳은 일인데도 주변에서는 내 편을 안 들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대구 가서 출마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이 나를 안 찍어도 대구 사람 나쁘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아직은 대구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찍는 게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 또한 분노가 덜 생기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구 사람들 참 멍청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나는 옳은데 대구 사람은 틀린 것이 되고 나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이익과 상충되면 그들끼리 뭉치고 나를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잘한다라고 박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꼭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이익과 일시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박수 소리에 도취되지는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이겠죠. 굳이 내 옳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참 이해하기 힘들고 상대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바뀌어서 내 병도 낫기가 힘들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각자의 그림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즉,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 저건 나쁜 것이다 라고 자신의 내면에 규정된 요소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유학에서 나를 고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나 불가에서 나를 죽여서 참된 나를 얻는다라는 관점도 마찬가지 가르침입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불이기였습니다.